새로 취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러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 얘기인데요.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요? 먼저 영상 통해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최정화 기자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데도 아침 일찍부터 진짜 움직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정말 일정이 빡빡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국립현충원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 현충원 참배 후에 방명록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 퇴임 연설 후에 통상적으로 이 주재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 참모진과 이 티타임이라고 하죠. 이 차를 마시는 상황을 만들면서 일일 상황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를 했습니다. 네. 오후에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자 방한하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명담을 하고요. 그리고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을 하면서 마지막 외교 일정까지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제 1시간 정도 후입니다. 6시에 걸어서 퇴근길을 나설 예정인데요. 김정숙 여사와 관저를 출발을 해서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서 분수대까지 걸어서 내려가면서 마지막 퇴근길에 마중 나온 시민들과 눈맞춤을 하면서 일일이 이제 인사말을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그럼 임기가 완전히 끝나는 내일 일정 혹시 어떻게 되는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오전 11시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낮 12시 곧바로 KTX를 타고 울산 통도사역으로 향합니다. 이후에 오후 3시경 양산에 도착하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텃밭을 가꾸고 등산을 하면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만 벌써 양산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들, 방문객, 반대로 귀향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는 오늘 자정이에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밤은 어제였다면서요? 예, 퇴근은 오늘 저녁에 하시지만 머무는 것은 어젯밤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날인 거죠. 청와대 관계자에 따른 별다른 일정 없이 이제 주요 일정 보고만 짧게 했고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은 극비에 알려지진 않았으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제 지내실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셨지만 국방부 등과 연결된 국가안보회의 그런 건 한 라인은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이죠. 10일 0시까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현직 참모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를 가졌어요. 어젯밤에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이었어요. 어떤 소회, 그간에 참 여러 가지 심경 다 밝혔지만 여전히 밝히지 못한 소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전현직 참모들하고 마지막 자리를 가졌는데요. 네. 그날 대통령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역사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이 5년을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퇴임을 앞둔 역대 최고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윤건영 의원 얘기 중에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5년이 금세 지나갔다고 느끼기
있긴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다른 소회를 또 참모진들 앞이었기 때문에 더 허심탄회하게 밝힌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성적표는 정권 재창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또 가늠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지막 소회로 남기고 싶었던 것 네.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과 맞물려서 청와대 참모들도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생각 들고 착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 정말 자주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탁현민 의전 비서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부터 시작해서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쉬고 싶다는 대통령을 근거 없이 물어대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무는 거라도 해야죠. 무는 거라도 해야죠. 그런데 사실 저 때도 이종근 평론가님, 네. 사실 뭐 이제 너무 좀 격한 표현 아니 물론 은유적 표현이라고는 다른 인터뷰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의전 비서관 또 참모들이 물러나는 이 시점에서 글쎄 너무 상대 측 또 여기서 상대라는 게 뭐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자극하는 표현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지적도.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전 비서관이 왜 홍보수석이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 제기예요. 자, 의전 비서관이라는 건 뭐죠? 어떤 의미에서는 연출가입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연출가, 그 PD가 나타나서 이 드라마는요, 이렇게 때 만들었고요. 제 의도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에 대해서 감동을 느낄까요? 재미 반감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의전 비서관인 지금 탁현민 비서관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큰 행사를 치르고 바로 나타나서 바로 그 다음날 뭐 방송에 나타나서 이건 이런 의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스스로 만들고 PD가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면 또 시청자들이 감동을 느낄까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들이 뭐냐면 언제나 야당이 반발을 일으키게끔 왜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그 누구든 정쟁을 일으키는 대상이 돼야 되나요? 그건 국회에서 여야가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걸맞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왜 토리하고 경쟁을 하느냐? 그게 뭐예요? 토리 이 문재인 대통령의 네. 강아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아지는 아마도 양산 사자와 함께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거예요. 만약에 그 관람객들이 뭐라고 하면 웡웡 하고 지킬 겁니다. 네. 근데 토리하고 경쟁을 하시면 안 되죠. 예, 토리의 역할을 빼앗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최근에 탁현민 비서관 보면 진짜 아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보다 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 그런데 마지막까지 또 이런 글쎄요 글을 남겼다면서요, SNS에. 이 탁현민 비서관이 SNS를 통해서 신임 의전 비서관, 행사기획 비서관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면 네. 대통령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건너편의 사람들까지 애정을 가져라. 나보다 젊고 어린 사람에게 배워라. 행사가 국내에 합쳐 1,800개 가량이니 실수와 실패는 잊어버려라. 국가기념식과 대통령의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민원이 있을 것이니 버텨라. 그리고 고집을 부려라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업무 관련 조언을 굳이 SNS로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청와대 역사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보실 때는 충정이 막 느껴지죠, 지금? 네, 탁현민 본인이 비서관이. 일단 행사 기획에 있어서는 좀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차기 정권에도 뭔가 이제 넘겨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탁현민 비서관이 많이 언론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저가 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취임식까지 참석을 한 이후에 청와대를 떠나기 마련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또 섭섭함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뭐 인수인계나 어떤 이 업무의 노하우를 연결시켜줄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 뭐든지 지금 사안이 대선 이후엔 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전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각도에 보냐 따라서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데 새로운 정부의 신임 의전 비서관 앞으로 보내는 메시지지만 좀 자화자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아자찬이 없으면 저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일을 할 때. 그런데 물론 이제 후임자 정부는 달라지지만 후임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애정어린 조언은 좋은데 언행일치가 좀 돼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의전비서관한테 건너편 사람한테도 애정을 가져라. 그래놓고 본인은 떠난다고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좀 표현이 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품어주라 그러고 본인은 물겠다 그러면 물론 격한 감정에 너무나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퇴임 후에라도 민간인의 삶으로 가셨는데도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같은 논조로 나갔으면 혹시 박수 받으면서 네. 훨씬 더 강점 아까 뭐 장 변호사가 말했던 그런 거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낮에 쓰고 밤에 쓰고 좀 달리 썼던 모양입니다. 예. 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점을 지금 뭐 평가하자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 자체가 잘 된 게 아닌가.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아마 그게 최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좋은 선택이었다. 조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역설적으로 뭐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는 뼈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인선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5년 만에 정권 교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 이준석 대표 본인은 그게 비꼬는 조소하는 말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듣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냉소적인 말로 들리겠네요. 그렇죠. 뭐 중의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쪽에서는 정말 뭐 이 가슴을 찌르거나 혹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떤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임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뭐 비판하는 거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뜯어보면 네. 이쪽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이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4번의 큰 선거를 다 졌거든요. 즉, 그 안에서의 인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물로 사실 수여를 했어야 됐고, 그 인물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도 또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늘 힘들었거든요. 어떠한 이 선거에서도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 4번을 다 지고 나니까 정말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이 윤석열 당선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연결은 될 수 있겠죠. 네. 한꺼풀 뜯어보면 또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